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55명이 추가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138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 역량 등으로 지난달 11일 176명 확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새 35명이 나온 건데 이 요양원이 입주한 건물에서는 지난 8월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독감 백신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도 진행 상황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FDA로부터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길리어드가 앞서 지난 5월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지 5개월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 역량 등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55명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1일 176명이 확진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5,698명, 사망자는 2명 늘어난 4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138명으로 수도권에서 121명이 확진됐습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에서만 98명이 확인됐고 서울 19명, 인천 4명, 대구 5명, 광주와 충남 4명씩, 전북 2명, 강원과 전남 1명씩 확진됐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추가 없이 누적 62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7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3,717명에 달합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7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요양원에서 어제 35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이 요양원에 입주한 건물에서는 지난 8월에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요. 2달 만에 또다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한 층 전체가 불이 꺼졌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요양원에서 35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요양원이 일시 폐쇄된 겁니다. 어제 아침 80대 입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방역당국이 요양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자 22명, 종사자 12명입니다. 입소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이고 종사자들은 잠복기 동안 다른 곳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도 이제 확인되는 게 똑같이 긴급 재난 문자 온 것밖에 확인이 안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어가지고요. 이 건물에서는 지난 8월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건물 다른 요양원 2곳에서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 1층과 2층에는 모두 8개의 요양원이 입주해 있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가운데 폐 손상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감염 환자 몸에서 면역 물질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유발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성 질병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체내 지방 생합성 조절 단백질은 생체 조직에서 콜레스테롤 항상성을 조절하고 선천적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핵심 인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조절 단백질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때 단백질 일부가 혈액으로 빠져나와 진단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시 조절 단백질 일부가 독소 역할을 해 중증 폐혈증 환자의 면역 체계 혼란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환자의 경우에 조절 단백질의 일부가 그 환자의 혈액에 많은 농도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혈액으로 분비된 조절 단백질 수치는 염증의 활성화 수준을 알 수 있는 바이오마커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진단 시약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인성 그 질환의 대부분은 염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노인성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남대, 경북대와 공동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신호전달과 표적치료 분야 세계적 학술지 시그널 트랜스덕션 타겟 테라피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네, 최근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망과 접종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커졌다며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방역 당국에 당부했습니다. 네, 정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어르신을 중심으로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발표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계십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 상황을 그때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주사를 맞은 80대 남성이 하루 만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령과 기저질환 등을 보면 백신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경계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뒤 하루 만에 갑자기 의식을 잃은 85살 김모 씨. 구급대와 의료진의 노력으로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 간호사 선생님들 말로는 사망한 상태인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고령의 치매를 앓으면서 7년 전부터 요양원에 머물러 왔던 김 씨.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식이 또렷했던 아버지를 기억하는 아들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평소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도 없었던 만큼 가족들은 백신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 주치의 역시 폐렴 증세가 있긴 하지만 쇼크가 올 정도의 염증은 찾을 수 없었다며 뚜렷한 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촉탁의 선생님께서도 자체 검진을 해서 발열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접종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접종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접종을 했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쇼크가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은 경계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특별한 전조 없이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백신 접종과 기저질환, 이상 반응과의 연결고리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백신 연관성은 이제 증명이 돼야 될 필요는 있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 백신을 또 안 맞을 거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여서 인과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백신 주사를 맞은 뒤 숨지거나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가족들은 백신이 원인인지 그게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듣길 바랄 뿐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뒤 숨진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자체 판단으로 백신 접종을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는 오늘 관내 의료기관에 독감 백신 접종을 보류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관내에서 숨진 환자가 접종했던 백신의 상품명과 제조 번호와 함께 변동사항이나 지침이 내려오는 즉시 안내하겠다는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사망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접종 일주일 유보를 권고한 가운데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2주가 걸려 지금 일주일간 접종을 미루는 것은 무리인 만큼 주말까지만 연기하고 다음 주에는 재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받고 이틀 뒤 사망한 인천 고등학생의 사인이 백신과 관계가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7살 고등학생 A군의 사인이 백신과는 무관하다는 감정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지만 백신과는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A군은 지난 14일 민관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A군이 맞은 백신은 국가 조달 물량이었는데 유통 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들이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가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며 월성 1호기 재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일요일 밤 산업부 국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400개 넘는 문서를 대량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자료 삭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추궁에 대해서는 직원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사과를 나타냈습니다. 장관님, 지금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고 이 답변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화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 장관은 자료 삭제에 대해 감사 결과를 통해 뒤늦게 알았다면서 기관장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가 정책 추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원 지적이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사안이 있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 정지가 단행된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측도 확인했습니다. 연구 정지가 된 그런 발전소에 대해서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 없이 사업자인 한수원이 단독으로 이걸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월성 1호기 자체가 폐쇄하는 게 타당했느냐 타당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특히나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조작, 이것이 공정입니까?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조기 폐쇄 자체의 타당성은 판단을 유보해 이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프랑스가 야간 통행 금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로 집계되는 이탈리아도 통행 금지 지역을 늘렸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만 명 넘게 쏟아져 나온 프랑스의 확진자는 모두 100만 명에 이릅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야간 통행 금지를 이번 토요일부터 38개 주에 추가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금 지역이 54개 주로 늘어나면서 프랑스 인구의 3분의 2인 4,6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유럽 국가처럼 프랑스에도 두 번째 물결이 들이닥쳤고 상황은 심각합니다. Au cours des derniers jours, la situation sanitaire de notre pays a continué de se dégrader. La circulation du virus atteint aujourd'hui un niveau extrêmement élevé.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고 10월 들어 2만 명, 3만 명대로 급증한 뒤
이제 4만 명까지 넘었습니다. 배랑 보건부 장관은 하루 확진자가 곧 5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로 집계되는 이탈리아도 야간 통행 금지가 확대됩니다. 밀라노와 나폴리 일대에 이어 수도 로마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을 시행합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 15,000명에 이어 다시 가장 많은 16,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136명으로 약 5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사망자는 1,124명으로 하루 사망자 수로는 지난달 15일 1,288명 이후 한 달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가을철 재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신규 환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주별 상황을 보면 31개 주에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그 전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또 일부 주의 경우 접촉자 추적이 마비될 정도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직자 수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22일,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5만 5천 건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지난 3월 둘째 주에 28만 2천 건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 언론은 이 같은 수치는 미 고용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실업 통계 허점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즉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전보다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미 보건당국의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간 22일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입원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다는 정식 허가를 내주었다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지 5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승인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의약품이 됐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정맥 주사 형태의 약이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여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았습니다. 네, 미국과 독일이 올해 연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CBS 방송에 출연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수주 또는 수개월 내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면서 백신 접종 계획 구상을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연말까지 식품의약국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을 취약계층에 접종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하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령층과 의료 종사자, 응급요원에게는 내년 1월까지, 나머지 국민에게는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접종 계획이 백신 생산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계획이 100% 지켜질 거라고 말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독일 일간 빌트는 독일 보건부가 전국에 60개 백신 접종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16개 연방주에 다음 달 10일까지 설치 장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빌트에 따르면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최근 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화이자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사용 승인이 가까웠다면서 접종이 언제 시작될 수 있냐는 질문에 연말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찍으라는 협박 이메일이 보내진 것과 관련해 미 정보 당국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역공작을 펴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편향적 발표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미 정보당국 수장들이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과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ould like to alert the public that we have identified that 2 foreign actors, Iran and Russia, have taken specific actions to influence public opinion relating to our elections.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 유권자의 등록 정보 일부를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가짜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유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보내진 협박 이메일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already seen Iran sending spoofed emails designed to intimidate voters, incite social unrest, and damage President Trump. 경합 중인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 플로리다의 유권자들에게 극우 단체인 프라이드 보이즈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라는 협박 메일이 보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바라는 이란의 역공작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측은 편향적인 발표라고 반발했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협박을 외부로만 돌리고 있다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과 FBI는 4년 전 대선처럼 러시아가 SNS를 통해 거짓 정보와 선전을 퍼뜨려 대선에 개입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선에도 외부 개입 의혹은 또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해양 방류가 사실상 유일한 처리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기준을 넘지 않게 정화해버리면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환경단체들은 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내 원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책임지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데 진작부터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라 국민 사이에 심리적 저항이 있지만 방사성 물질을 2차례 정화를 거쳐 희석해버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科学的な意味においては処分の方法として実行可能な意味においてほとんど唯一と言っていい方法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환경단체들은 이런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한 오염수에 대한 2번째 정화 처리가 지난달에야 시작돼 결과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始まったばっかりで、二次処理した結果、さまざまな放射性物質が総量としてどのぐらい、取り切れずに残るのかっていうのはそれはまだわからないという。 일본 정부가 정화 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62개 핵종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방사성 물질도 오염수에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2カ種以外のものっていうのはトリチウムだ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ので、62カ種を取ってトリチウムだけですよっていうような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とても間違っていると思います。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해양 방류 전과 후 바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의 경우 측정 자체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トリチウムってそう簡単に測定しやすいものでは決してないのと、さらに希釈されればされるほど測定は難しくなるんですね、こ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면서도 과학적 의문에 대해 논쟁하고 의견을 나눌 공개 토론회를 일본 정부는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인류의 영원한 궁금증이 있죠. 바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까라는 물음인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명의 근원인 물의 존재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지구가 아닌 다른 태양계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